안녕하세요. 제가 10월 말에 디펜스를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과정을 영상으로 남겼었잖아요. 그리고 취업 준비 영상을 제작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준비하는 사람이고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런 마음을 남편한테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실패하는 이야기를 성공하는 이야기보다 더 좋아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맞는 말 같은 거예요. 마치 제가 맨 처음에 올렸던 그 대학원 준비 영상처럼 제가 이렇게 대학원 합격했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영상만 올리려고 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진짜 준비하는 이 적나라한 과정 그리고 좌절하는 과정 이런 거를 다 보여주는 게 오히려 서로 와닿는 소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남겨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타겟팅해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심리학과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경로기도 해요. 첫 번째 경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애널리스트 이쪽인데요. 연구하면서 통계적인 방법론으로 실험 연구 같은 것도 했단 말이에요. 이용해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거나 머신러닝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이런 이제 일을 하는 지원을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경로는 유저 리서치 쪽을 노려보고 있는데 회사의 홈페이지나 앱 같은 것에 접근성이나 사용성을 높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뭐 회사의 수익 같은 거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를 하는 자리예요. 이쪽은 좀 더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쪽 박사학위를 한 사람도 우대에서 뽑고 있고 업무가 연구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더 요구를 하고 저는 연구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도 진짜 정말 매력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쪽은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수요는 있어요. 원하는 이제 회사들도 많아지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력자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력을 못 쌓았기 때문에 인턴이나 이런 자리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높은 자리를 노려보는 경로를 좀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인턴을 하고 싶은데 대학 지금 졸업을 앞둔 상황이라서 인턴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제가 한 30군데 정도 지원을 했고 2배 정도 더 지원을 할 예정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막 이 생각 났다 저 생각 났다 완전 취준생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제가 지금 취준생으로서 하고 있는 준비들을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준비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건 이력서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준비죠. 학계용 이력서랑 취업용 이력서는 달라요. 학계용 이력서는 이제 커리큘럼 라이터? CV라고 불리는 모든 디테일이 담긴 그런 이력서를 써요. 저는 CV만 갖고 있었어요. 취직을 하려니까 한두 페이지 정도로 요약된 이력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5페이지의 이 CV를 한 페이지의 이력서로 고치는 과정을 거쳤고요. 두 번째로 한 거는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는 멀티미디어로 된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스 쪽도 마찬가지지만 유저 리서처 쪽은 이제 사용자 경험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냐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다는 식으로 보여주면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연구 프로젝트를 하다가 게임 개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원초적인 기초적인 수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훈련 연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관련 프로그램은 없고 외국에 이미 있던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원했던 목표랑 안 맞는 것도 있고 너무 재미없게 디자인이 된 면도 있어서 저희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훈련 연구를 하자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리는 아웃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교수님이랑 협의를 거쳐서 디자이너랑 개발자님을 리크루팅을 해가지고 게임을 직접 개발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직접 유저들이 어떻게 이 게임을 재밌게 느끼는지 아닌지 어떤 부분에서 버그가 있고 연구 목적과 맞지 않게 플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사용자 경험 테스팅이랑 비슷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잘 프레이밍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프로젝트들은 제가 유튜버 저코딩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프로토콜 이런 것들 이용하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오는 사람들, 방문자들의 그런 니즈 같은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텍스트 마이닝을 했다거나 프로젝트들 이제 한 홈페이지 안에 모아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했던 프로젝트들은 뭐고 논문으로 나왔던 프로젝트들은 뭡니다 정리하는 게 필요해가지고 이미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GitHub라는 사이트에다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홈페이지로 만들었는데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다음으로 하고 있는 거는 공부인데요.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코딩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MIT의 IDSS라는 학과에서 외주업체랑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머신 러닝이랑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부트캠프 10주짜리를 등록해가지고 9월 말부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등록비가 $1,700였어요. 물론 이런 공부들은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데이터 캠프 뭐 EDX도 있고 콜세라라는 사이트도 있고 유데시티, 유데미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가 거의 공짜 혹은 뭐 몇십 달러 이 정도로 강의를 많이 들을 수가 있고 자료는 너무나 널려 있거든요. 근데 혹시 그렇게 공짜고 강제성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거든요. 이 $1,700라는 등록비가 적지는 않은 돈이지만 완전히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양질의 컨텐츠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서도 강제성이 있게 공부도 할 수 있고 퀴즈도 풀 수 있고 프로젝트도 몇 개 할 수 있고 파이썬 노트북 파일도 주고 이렇기 때문에 등록해서 듣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후기도 올리도록 할게요. 이거랑 더해서 SQL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박사과정을 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공부할 계기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점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가지고 피험자한테 수행을 받아가지고 점수를 기록해가지고 연구에 써먹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매틀랩, 파이썬 그리고 R 프로그램을 이용할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이 SQL 프로그램 배워보지 못했던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회사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배우는 스터디 그룹이 심플 스텝스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심플 스텝스라는 단체는 미국 지역에서 이제 커리어를 개발시키고 싶은 한인 여성을 위한 단체인데 우연히 그 사이트에서 들어가 봤다가 좋은 뜻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단체구나 생각해서 그 단체 머신러닝이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스터디도 올해 초부터 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서 SQL 스터디 그룹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스터디에 대한 내용 올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로 하고 있는 거는 네트워킹이에요. 제가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경로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그 박사 프로그램을 졸업했으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졸업한 동창들이 있겠죠? 제일 친한 이제 동기들이 있을 테고 선배 졸업생들이 이렇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관심 있는 유저 리서치나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경로는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인 모임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엔지니어링, 또 UI, UX 전공하는 분들 나뉘어져 갖고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행사 같은 데를 가서 정보를 얻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경로는 커피챗이에요. 커피챗이라는 한국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분야의 커리어 패스를 밟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커피챗 대상자로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신청하면은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귀중한 정보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사이트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사이트를 알게 된 계기가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메일로 커피챗 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안 메일이 왔어요. 제가 이 채널로 홍보를 드린 적은 없지만 수락해가지고 유학 준비 그리고 미국 대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고 저도 알아보니까 유저 리서치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랑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취준생이라는 게 계속 애매함의 연속이고 합격하기 전에는 좋은 피드백이 오기는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듣고 커피챗 같은 거 하면서 일부러라도 가라앉아 있는 심리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요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좋다는 생각을 해요. 일부러라도
사람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5번째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자아 성찰이에요. 지금 심리 상담이랑 코칭을 둘 다 시작했고 받고 있고요. 코칭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고 심리 상담은 또 4회기권을 끊어가지고 새롭게 받기 시작할 예정인데요. 사실 제가 박사를 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고 자존감이 떨어질 만한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처럼 한국에서만 있다가 유학을 가면은 당연히 겪게 될 어려움이기도 한데 개인적인 성향 같은 거를 돌아봐도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을 때 그게 약간 쌓이면 쉽게 위축되고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진짜 정말 약을 먹어야지만이 정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힘든 정도까지 갔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상황도 나아졌고 심리적인 건강도 좀 회복은 했지만 이렇게 되고 나서 졸업도 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은 연구를 지속해 나가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을 때는 상담을 해도 당면한 힘든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갖게 되는 안 좋은 감정들이 너무 앞서 있다 보니까 상담하는 분이랑도 이야기를 해도 자꾸 그 감정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약은 도움이 되지만 상담으로 그 이야기를 막 꺼내가지고 풀고 이럴 걸 생각하고 그때는 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집중해서 에너지를 투여해야만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끝나고 난 지금 상태가 상담을 하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담도 시작했고 코칭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제가 크게 5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인터뷰를 하고는 있는 상태이긴 해요. 이게 막 너무 많은 회사랑 좋은 기회로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진행 상황이나 인터뷰에 대한 것도 또 올리고 결국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차차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이제 대학원 프로그램에 다니는 분이 계시다면 만약에 이제 학계로 뜻이 확고하지가 않고 인더스트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이 여름 인턴 기회는 많으니까 꼭 엔지니어링 막 프로그래머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심리학과에서 뽑지도 않는 줄 알고 지원도 안 했는데 인턴 자리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아볼 생각조차 안 했는 자신이 너무 후회가 돼요. 여름에 인턴하면 그 돈도 대학원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고 앞으로 취직하게 될 때 훨씬 도움도 될 수 있고 내가 인더스트리랑 맞는지 아카데미아랑 맞는지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꼭 알아봐서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